지난 10월 15일 한가람 역사연구소 소장 이덕일, 서울 종로구 김상로 17에서는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약칭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가 창립되었습니다. 한국은 1945년 8.15 독립을 맞았으나 그 절반이라 할 역사 광부는 아직도 일제 식민 치하에서 독립하지 못해 해석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대권 공약인 가야사를 복원하여 영호남 지역주의 탑발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 사기꾼들을 졸개를 할 수 있는 한국 사학계의 99.99%의 강단 사학계가 한국인 세금 1조 2천억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유네스코의 일본서기에 나오는 남원을 기밀국으로 합천을 다라국으로 등재시키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네스코 실사단은 입국 절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가야가 임나 일본분화는 고대 일본 식민지였다는 거죠. 8.15 독립 이후 땅만 찾은 절반의 독립 후 지금까지 76년간을 혼돈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완전한 역사 독립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오늘 한국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 극우나 토착외고로 불리는 이들은 교수님의 저서인 신친일파와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가 신친일파라는 그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신친일파라는 것은, 일본 극우의,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한국에서 보뜨리는 사람들, 그게, 제, 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 가야사라든가 그런 그 한국사학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친일파라는 것은 일본 극우의 논리를 갖다가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 극우의 논리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기타 특히 일제 간종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일본 극우 쪽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 사상이라든가, 그러한, 지금도, 청산되어 있지 않는 그 역사학계의 문제하고도,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친일파들은 또, 기존의 그런 역사학계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본류가 아니라, 아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질문하신, 역사학계의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 상당히, 청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가 교수님께서는 고교 시절 역사를 좋아했는데 가업을 잇기 위해 이공계로 진학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업이 흔들리면서 부친께서는 자식들에게 자유길을 열어주셨던 걸로 압니다. 교수님 한국과 인연의 결정적 역사 사건이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야쿠자가 아유카이 후사노 신이라는 사람은 아닌가요? 이 일제 식민 사기꾼은 임나가 경남은 물론 충북, 경북, 충남, 전남까지 차지했다고 역사 왜곡을 차마 학자로라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일제식민 상위권 야쿠자 졸개들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칭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일본서 고교실 역사를 좋아하실 때 일본서기와 한국에 기여하셔서 일본서기는 어떤 느낌이 오던가요? 이런 품위 있는 기사에서 기자가 사기꾼이라는 저속한 비유를 쓰는 것에 대해 그만큼 기자는 분노 표시라고 이해 바랍니다. 예. 제가 특히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 면송황후 씨의 사건이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예. 역사적인 사건을 알게 되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대단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한국말로, 한국 분들하고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실제로 면송황후를 누가 살해했는지는 사실 안개 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인들이 몇 사람이 있었고, 또 자신이 면송황후를 시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것이 일본에서 재판이 되어서 공판이 이루어졌지만 모두 히로시마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다 무죄가 되었죠. 예. 그런 내용들은 일제가 사실상 권력을 사용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나인이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자신이 면송황후를 시해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후회를 하여서 그 사람은 규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집이 규슈 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면송황후의 명복을 비는 그러한 비석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비석. 예. 그러한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면송황후를 살해했는지는 역시 좀 안개 속입니다. 단지 면송황후가 그녀들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면송황후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인들도 상당히 헷갈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서기. 일본서기죠. 일본에 계실 때 일본서기하고 한국에 기여하셔서 일본서기는 어떻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먼저 일본 서기는 특히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역사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일본 서기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 서기 중에서 왜곡된 부분하고 또 행간에는 숨겨진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이런 것을 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왜곡을 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 일본부 설은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일본 쪽의 요청을 임나 일본부가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당시의 일본 왕조의 속국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왕조는 백제에게 요청을 하여서
임나 일본부 쪽에서 일본 완조의 요청을 듣도록 하는 조치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임나 일본부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본 쪽의 그 식민지라든가 그러한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나 일본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가야게 일본인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야 사람이었는데 일본 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가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가야하고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류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일왕, 초랑 중에서 가야 출신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12개 국가층 어느 부분에서는 그 일본에 특히 그 초를 당시 공급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초리 대단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가야하고 일본의 관계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시 그러한 관계 안에서 그 가야계의 높은 사람이 일본에서 일왕 초랑이 된 그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메이 초랑이라고 하였어요. 당시 그 백제의 성왕, 백제의 성왕이 김메이 초랑에게 552년인가? 두 가지 소리 있는데요. 그 일본에 그 불교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그 성왕이 불교를 일본에 전달했을 때 일왕이 김메이 초랑인데 그 일왕, 그 초랑이 사실상 가야 출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단지 가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나 일본부는 하나의 건물이라든가 삼소 그 정도의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야 전체로도 해석한 것이 1880년대 이후 일본에서 생긴 육군입니다. 육군이 그 역사적인 왜곡을 심하게 시작해가지고 임나 일본부가 가야 전체였다라는 그러한 왜곡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일본 완조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언설은 사실상 일본 육군이 만들어낸 언설이고 이게 일본 서기를 정확하게 읽어내어서 거기서 나오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라는 명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일본 쪽의 학계하고 한국 쪽의 학계가 일단 합의한 부분은 그거는 가야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로 그 교섭을 하고 있었던 삼소 정도로 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성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일본의 극우들은 지금도 당시에 일본 육군이 만들어낸 가야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본 속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남한의 강간 사학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고 최재색 전 고려대 명예교수는 고대 한일 관계사 논문 300편, 학술 저서 30권을 저술한 분입니다. 이번 말씀은 이번에 삼국사회와 일본 서기를 다 외우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이러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빌dom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서슴없는 국제 공문서 유조는 일본은 어떤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일본이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 강한 일본 만들기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 육군이 한반도하고 중국에 많은 간첩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1880년대에 그 간첩 중 한 사람이 발명한 것이 광해도 대왕비였습니다. 네, 그 광해도 대왕비의 답본을 만들어서 일본에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 답본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일본 육군은 고대 일본이 가야 지역을 지배했다라는 왜곡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광해도 대왕비에 나와 있는 하나의 부분을 상당히 왜곡해서 해석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당시 한반도 남쪽에 진출한 왜가 그 광해도 대왕하고 싸웠다라는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마지막은 광해도 대왕에게 패배하여서 왜는 일본 쪽으로 대각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한동안은 임나 일본부를 가야 지역을 지배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서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광해도 대왕비의 비문을 왜곡시켜서 만들어낸 일본 육군의 언설이었고, 그거는 일본 육군이 옛날에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한 강한 나라였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 일본군이 만들어낸 그러한 호상, 이것을 또 교과서에 싣기 시작해가지고 임나 일본부 설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일본의 왜곡으로 발전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